보딩스쿨이라는 개념은요, 말 그대로 기숙사 형태의 이제 학교인데요. 어느 나라랑 비슷하겠지만 미국도 스쿨을 봤을 때 이제 퍼블릭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프라이빗이 있습니다. 대학교로 말하면 약간 아이비리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보딩스쿨이 처음에 시작은 이제 성직자를 이제 양성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대학교 입시로서 많이 이제 어떻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존입니다. 네, 여러분 봄이 왔어요. Spring has sprung. 네, 봄이 온 만큼 이제 저 옷도 좀 이렇게 좀 봄처럼 입어봤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첫 번째 에듀스토리 때 제가 이제 하크네스 테이블을 하면서 보딩스쿨을 이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보딩스쿨이 어떤 곳이고 뭐 짧지만 왜 하크네스 테이블, 이 둥그런 테이블이 왜 보딩스쿨에서 유래가 됐고 왜 이렇게 유명해졌는지. 이번 에듀스토리는 제가 조금 더 보딩스쿨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제 다뤄볼까 합니다. 보딩스쿨의 역사, 보딩스쿨이 어떻게 시작됐고 왜 뉴 잉글랜드 그 에리아에서 미국의 그 에리아에서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boarding school belt라는 term이 있는데 그 벨트는 그냥 우리가 하는 벨트랑 뭐가 다른지, 더 나아가서 이 boarding school이라는 이 스쿨이 미국 사회 안에서 교육기관으로서에 떠나서 어떻게 이제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에듀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저희가 늘 하는 거죠. 역사에 대해서 좀 배울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딩스쿨이 뭔지, 어떻게 생겨났는지, 왜 생겼는지, 목적이 뭔지 이런 것들 조금 저희가 짚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딩스쿨이라는 개념은요, 말 그대로 기숙사 형태의 이제 학교인데요. 크게는 사립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랑 비슷하겠지만 미국도 이제 학교, 스쿨을 봤을 때 이제 퍼블릭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프라이빗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딩 스쿨은 여기 이제 후자, 이제 프라이빗 스쿨 안에 속하는 한 타입의 이제 사립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교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요, 처음에 그 영국에서 그 퓨리탄스, 이제 기독교 단체 중에 한 이제 분류인데요. 한 이제 그룹인데 그분들이 이제 영국에서 이제 종교 이게 박해를 받으셨어요. 리프레스드를 받으셨는데요. 어떤 박해냐면은 이제 영국에 있고 이제 메인이 믿는 종교가 이제 Church of England인데요. 그 Church of England에서 이제 다루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광범위하고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이제 그런 믿는 그런 교리죠. 교리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천주교성 느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불신하고 좀 반대하는 좀 세력들이 있는데요. 이런 세력들을 저희가 퓨리탄스라고 부릅니다. 퓨리탄스는 크게 기독교 이제 그런 종교 안에서 굉장히 더 엄격하고 신앙심이 더 깊고 그 다음에 도덕심도 그렇고 뭔가 불교의 약간 스님들처럼 더 절제하고 그런 쾌락, 탐욕을 더 멀리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드코어죠. 기독교 안에서도 굉장히 하드코어 신앙심이 너무 강하셔서 그런 단순히 그런 교회에서 뿐만 아니고 실제로 자기 패밀리 안에서도 규율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의 이제 그룹인데요. 퓨리탄.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이제 그런 기독교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를 떠나서 정착한 곳이 미국인데요. 크게는 뉴 잉글랜드 에리아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1600년도 초에 정착을 하셨는데 뉴 잉글랜드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 북동쪽에 있는 이제 6개 주를 가리켜서 하는 말인데요. 새로운 잉글랜드. 그분들이 이제 퓨리탄스들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착한 곳 에리아를 크게 6개 그 주를 덮고 있는 그 에리아를 뉴 잉글랜드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6개 주에는 버몬트, 메인, 커네티컷, 뉴햄셔, 매사추세츠, 그 다음에 로드 아일랜드 이렇게 6개 주가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정착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영국에서 원했던 그런 종교적인 가치관, 믿고 싶은 것들, 굉장히 종교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근엄하고 스트릭하고 금욕이랑 이런 탐욕을 멀리하고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이제 당연히 그걸 가지고 와서 뉴 잉글랜드에 정착을 합니다. 정착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부모들이 교육을 하다가 이제 마을이 커지면서 그런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한두 명 티처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함으로써 서서히 학교가 생겨나고요. 크게는 보딩스쿨의 유래가 어떻게 보면 그런 성직자 아니면 종교인을 기르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해서 1700년대 초중반쯤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학교들이 더 이제 조직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처음으로 생긴 학교가요, 1781년에
이제 그 뉴 잉글랜드 이제 매사추세츠에 있는 주에서 생겨난 이제 The Governors Academy. The Governors Academy가 가장 먼저 생겼고요. 그를 이어서 이제 필립스, 안도버, 엑스터들이 1700년도 이제 후반에 중후반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 이제 우후죽순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보딩 스쿨들이 대부분 뉴 잉글랜드 안에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처음 목적은요, 종교적인 거를 이제 바탕을 두기 때문에 그 퓨리탄들의 이제 메인 코어 아이디어스를 이제 기반에 해서 성직자, 종교 지도자를 이제 키우기 위한 그런 단체로서 그 목적이 메인이 이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유래는 대부분 이제 보이스고 대부분 남자 학생들만 이제 시작을 하고요. 여자 학생들까지 해서 코에드가 된 건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남자 학교, 여자 학교가 이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프라이빗 스쿨이 많은데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 뉴 잉글랜드 에리아, 왜 6개 주에서 이제 보딩 스쿨이 처음에 발전됐냐? 처음에는 이제 그 퓨리탄스들이 이제 영국에서 건너와서 가장 가까운 곳인 것도 맞고, 그다음에 그들이 건너왔을 때 자연스럽게 그 주위에서 타운이 생겨나면서 거기서 이제 메인이 발전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 가까웠기 때문에 영국에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1700년도 후반에 어떻게 보면 그 뉴 잉글랜드 에리아에서 어떻게 보면 산업 혁명을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그런 초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발점이 됐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textile mills or cotton mills, 방직 공장, 옷감을 만드는 공장이죠. 아니면 면을 만드는 그런 공장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그 뉴 잉글랜드, 매사추세츠 아니면 로드 아일랜드에서 이렇게 생겨났는데요. 그거를 주축으로 해서 이제 미국의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습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고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가 잘 돌아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이 돌아가고 웰스가 이제 축적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제 좀 부유한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자식들을 이제 보딩 스쿨로 보내는 게 어떻게 보면 나름 이제 트렌드처럼 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보딩 스쿨이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딩 스쿨의 이제 인기도가 올라가니까 또 다른 보딩 스쿨이 생기면서 서플라이 앤 디맨드가 같이 감으로써 점점 그렇게 자연스럽게 보딩 스쿨의 이제 개수 아니면 질적으로 향상이 됐고요. At the same time 대부분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뉴 잉글랜드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영국 그런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가지고 와서 그것보다 좀 더 엄격하고 도덕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갈구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딩 스쿨을 보냄으로써 내 자식들은 내가 조금 더 원하는 종교적인 그런 틀 안에서 아니면 학구열 그런 것들을 일로 보내야겠다. 그렇지 않은 곳들은 이제 대부분 주에서 아니면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메인이 다 리더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랑 좀 안 맞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보딩 스쿨 혹시 프라이빗 스쿨을 이제 미국에서 보내고 싶은 부모님들 보면요.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의 자기들의 가치관, 종교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학문적인 가치관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강하시거나 주장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퍼블릭보다는 이제 프라이빗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나의 소위 말해서 입김을 좀 더 많이 낼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프라이빗 이제 스쿨의 인지도랑 이제 파퓰러리티가 이제 올라갔는데요. 그 당시에도 보딩 스쿨이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을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보딩 스쿨 벨트라는 개념입니다. 크게는 이제 그 territory 아니면 belt라는 개념인데요. 미국 전국적으로 봤을 때요. 미국에 300개의 보딩 스쿨이 있습니다. 그 중에 120개가 그 뉴 잉글랜드 에리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0개, 거의 절반이 좀 안 되는 이제 보딩 스쿨의 개수가 6개 주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밀집도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설명은 왜 보딩 스쿨이 뉴 잉글랜드에서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가 나름 간략하게 하지만 나름 디테일하게 제가 얘기를 앞서 드렸고요. 이 보딩 스쿨의 벨트라는 개념은요. 약간 연맹처럼 아니면 약간 이렇게 에리아처럼 그 벨트 이렇게 뉴 잉글랜드를 묶고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뉴 잉글랜드에서 1700년도 중심에 이제 Governors Academy, 필립스 안도버 그다음에 엑스터가 생기면서요. 그 외에 이제 뉴 잉글랜드 아닌 주에서 여러 가지 굉장히 이제 지금 유명한 이제 그런 보딩 스쿨이 많이 생겨났는데요. 그래서 2006년에 이제 연맹 같은 게 생겼는데요. 이제 8 Schools Association이라고요. 8개 그 보딩 스쿨 안에서도 8개 가장 뛰어난 우수한 학교들이 이렇게 뭉쳤어요. 그 중에 이제 필립스 안도버 엑스터 있고 그다음
다음에 이제 뭐 초호투도 있고 로렌스빌, 세인트 폴, 뭐 디어필드 이런 식으로 해서 탑 중에 탑이죠. 대학교로 말하면 약간 아이비 리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영향력 있는 인기 있는 8개 이제 학교가 이제 연맹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딩스쿨의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이제 보딩스쿨을 원하는 이유는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부모님들의 가치관 아니면 특정한 가치관이거나 대부분 이제 종교적인 믿음이 있으신 가족들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도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누군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주길 원할 때 대부분 보딩스쿨 혹은 프라이빗 스쿨을 선택을 합니다. 보딩스쿨은 프라이빗 안에서도 좀 더 스페시픽한 타입이기 때문에 이제 기숙이죠. 학교에서 이제 공부뿐만 아니고 자면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하는 건데요. 같이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살다 보니까 조금 더 학교 문화적으로 커뮤니티적으로 선생님이랑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랑 좀 더 타이트한 그런 관계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그걸 얼라우하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집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멀지 않아도 보딩스쿨을 선호하는 이제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좀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는 보딩스쿨 이제 학교에서 살면서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메리트를 많이 두시는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필링이 되는데요. 보딩스쿨 같은 경우에는 커리큘럼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액티비티 이런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스테이트 아니면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과 어떻게 보면 굳이 같이 맞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발적인 어떻게 보면 필로소피랑 미션,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소비자로서 이렇게 고를 수가 있죠. 물건을 사듯이 이 학교는 뭐 이런 스포츠가 더 강하고 이 학교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 이 학교에서는 뭐 이런 수업을 가르치더라.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자기 주관이 강하시고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께서 좀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교육 철학이랑 그런 뭔가 확고한 게 계시면요. 그렇게 보딩스쿨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마무리로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물론 보딩스쿨이 이제 처음에 시작은 이제 성직자를 이제 어떻게 보면 양성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물론 그런 기본적인 core values, philosophy는 같이 가되 대부분 이제 대학교 입시로서 많이 이제 어떻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feeder schools, Ivy League feeder schools. 그러니까 아이비를 좀 쉽게 보낼 수 있는, 아이비 대학교를 좀 더 쉽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보딩 스쿨인데요. 뭐 크게는 뭐 필립스 안도버를 가게 되면은 뭐 예일 대학교를 좀 더 쉽게 갈 수 있다더라. 아니면 엑스터를 가면은 좀 더 하버드를 갈 수 있고 그 외에 꽤 많은 리스트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들이 소위 말해서 피더 스쿨로서 어떻게 보면은 수단으로서 이제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보딩 스쿨이랑 프라이빗 스쿨이 좀 더 교육의 질적으로 조금 더 퍼블릭보다 우수하다, 조금 더 많은 어퍼링을 준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 여러 가지 이제 디베이트가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선택은 이제 부모님들의 이제 학생들의 몫이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 보딩 스쿨, 프라이빗 스쿨은 물론 이제 모든 학생들을 위한 스쿨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부모님들, 학생이 성격이 좀 더 강하고 자기만의 주관이 강하고 난 이렇게 돼야 된다. 난 이런 분위기에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 나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에게 내 자식을 좀 더 보내고 싶다. 이런 것들의 가치관이나 철학, 교육 가치관들이 조금 더 강하신 이제 부모, 아이들에게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보딩 스쿨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그러면은 제가 다음에 이제 에듀스토리를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